내일부터 부분 조정된 거리 두기가 3주간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이 6명까지 늘어나고 영업시간 밤 9시는 유지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조금 전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4,000명대 초반을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612명. 좀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요? 확진자 추세는 다시 이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난 3주간 그 하향세로 접어들어서 한때 7,000명 가까이 올라갔던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 기준으로 3,000명대 중반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이제 늘어나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이제 확산세로 돌아서고 아마 다음 주에는 5,000명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아마 오미크론이 뭔가 우세종이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거리두기의 효과가 체감되는 것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두 가지가 겹쳐서 일어나는 효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게 내일부터 또 조정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으로 확대했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미크론 변이는 그 전문가들이 모인 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얘기했듯이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전혀 다른 바이러스로 우리가 생각하고 대응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확산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기존의 방역 조치로 확산을 막기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중증도가 굉장히 낮아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독감에 가까운 중증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의 확산을 막고 확진자 수를 줄이는 거를 방역의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중증 환자를 잘 관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뭐 조금 완화하느냐 강화하느냐가 전체 오미크론 확산 시기에 확진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엔 전체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 환자 수가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당장 설 연휴가 이제 있다 보니까 네. 이때 또 방역 체계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할까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전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면 확진자를 억제하는 게 전체 피해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지만 지금은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 환자를 잘 관리하고 많이 발생하는 경증 환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까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존의 델타 중심의 방역 체계에서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시점에 지금 설 연휴가 끼어 있는 것이라서 네. 이 시점을 기존처럼 뭐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만남을 줄이고 거리두기를 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정부가 새로운 방역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대응하고 국민들은 이런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할지에 대해서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방역 대책만 바뀌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위험의 인식이나 대응 방안이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그 정부의 설명이나 국민에 대한 설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의 공포감을 가지면 확진자 수가 2만, 3만 뭐 또는 그 이상의 숫자로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공포감에 빠지게 되고 격리를 과도하게 하게 되면 사회 필수 부분의 어떤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네. 학교가 문을 닫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 새로운 대응 체계, 확진자 수에 대한 공포감을 예전처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들을 조금 더 잘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네. 사실 델타에 비해서 오미크론이 훨씬 중증도로 갈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네. 전체 확진자 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면 네. 위중증 환자 수도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도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이제 나라마다 조금 통계마다 다른데 많게는 델타의 한 6분의 1, 적게는 델타의 한 9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4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생겼던 것을 오미크론에 비유하면 한 2만에서 3만 정도의 확진자가 생기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중증도 환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 오미크론에서 2, 3만 정도의 확진자가 생긴다고 해도 델타에서는 뭐 한 4천 명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큰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이런 것까지 아마 고려가 돼서 지금 방역 패스를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 서울 지역의 백화점과 마트에서 방역 패스 적용은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서울 지역에만 그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된 문제는 그 행정 소송의 대상이 서울시장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진 방역 조치의 효력만 무효하는 게 이제 법원의 판결일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 판결의 기본적인 어떤 취지를 존중한다고 하면 정부가 이제 그 조치를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방역 패스는 뭐 우리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그게 감염의 위험에 비례해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게 맞는데 확진자 수가 외국보다 훨씬 더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과 비슷한 수준의 거리두기나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위험에 비해서 지나치게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일상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역과 일상 간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한 정부의 방역 조치 규제의 수준 설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김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오미크론은 이제 또 다른 완전 다른 체계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정부도 그래서 이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을 대비해서 방역 대책을 새롭게 내놨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 5천 명이 넘으면 새로운 오미크론 대응 체계라고 하는 것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7천 명이 되면 오미크론에 대응한 새로운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일단은 검사에서 지금의 현재 PCR 검사로는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의 이제 확진자와 접촉자가 생기기 때문에 예. 신속 항원 키트라고 하는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널리 활용하고 PCR 검사는 고령층, 중증 중심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경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를 재택 치료해서 관리하고 외래를 보고 뭐 일상적으로 독감 환자처럼 진료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5천 명, 7천 명이라고 하는 이제 뭐 단계를 설정한 건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면 아마 5천 명 갈 거고 네. 설 연휴 지나면 아마 7천 명 갈 것이라서 그 짧은 시간에 그 한 2주 남은 시간에 정부가 이야기한 새로운 방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준비해서 실제로 시행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아마 좀 상당한 혼란, 좀 준비의 부족, 뭐 이런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사 방식을 두고도 네. 미국에서 기존에 저희는 지금 이제 코스 깊은 곳을 면봉으로 긁지 않습니까? 네, 이 방법이 오미크론 변이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 보세요? 연구 결과가 이제 그 코에 그 면봉 같은 걸 넣어서 이제 검체를 채취해서 하는 방식을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방식보다는 침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한 개의 연구 결과이고 아직 뭐 여러 그 반복적으로 다른 연구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라서
거기 얼마나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은 그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게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의료인이 하면 검사가 정확해지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면 코 속 깊숙이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침으로 검사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침을 이용한 신속 항원 검사가 더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많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다들 무서워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큽니다. 네. 이게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 것 같고 네.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네, 기대 네. 가져봐도 되겠습니까? 가장 이제 많이 그 전문가들이 강조하시는 것은 먹다가 증상이 없어진다고 중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5일간 계속해서 투약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 임상 연구에 근거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 죽은 게 아닐 수 있기 예. 때문에 반드시 5일간 계속 증상이 없더라도 복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도와 경구형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처방이 되면 중증 환자의 발생은 더 기존에 비해서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진자 수가 좀 크게 늘어나더라도 위중증 환자만 잘 관리하면 그 독감에 가까운 방식의 대응 방식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오미크론을 관리해 나가거나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오미크론이 광범위하게 감염되면 집단 면역에 가까운 수준의 이제 면역 수준에 달성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주기적인 재유행이나 빠른 속도의 확진자 발생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어떤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